예,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앱을 다시 생성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루아소피아 블로그에 보면요. 솔라토디로 시작을 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기트 클론으로 시작하는 요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폴더에다가요. 제 경우에는 이제 이 드라이브의 앱스라는 폴더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윈도우즈 터미널에서 열기.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터미널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이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복사한 그 텍스트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그 다음 맨 끝에 이제 앱 네임에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작성할 그 폴더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요. 편의상 F4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은 F4 폴더가 지금 앱스 폴더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솔라토디를 켜고요. 오픈 프로젝트를 해서 방금 생성한 F4에 밑에 있는 메인.루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여기에 파일 메뉴에 보면은 오픈 폴더가 있습니다. 오픈 폴더에서 F4 폴더의 루트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메인.루아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랜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밑에 보면은요, 랜드라는 전역 함수가 있습니다. 랜드 함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랜덤 넘버를 그러니까 그 난수를 발생을 시켜주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사용법이 뭐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먼저 그냥 아무런 인수도 없이 사용을 하면은 0부터 1 사이에 임의의 실수를 발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 한번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죠. 그럼 이쪽에 보면은 숫자가 임의의 숫자가 발생을 하죠. 10개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10개의 임의의 숫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냥 아무런 인수도 없이 랜드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0부터 1 사이의 실수 중에서 임의의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수를 이렇게 주면요. 예를 들어서 6을 주면은 하나를 주면은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발생을 해요. 1부터 6까지의 정수. 정수가 임의의 난수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1부터 6까지의 임의의 숫자가 이렇게 10개가 발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범위를 딱 한정시켜 주려면은 두 개의 숫자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110이다. 그러면은 100부터 110까지의 정수 중에서 임의의 숫자가 발생을 해요. 지금 이쪽 창은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닫아 놓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쪽에 경계를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도 되고 단축키로는 이제 컨트롤 B입니다. 컨트롤 B가 이쪽에 있는 그 파일들 창을 감추거나 보이게끔 해주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면요. 이쪽에 보면은 110부터 100부터 110까지의 임의의 숫자가 발생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랜드 함수에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주면은 이게 이제 가장 작은 정수, 이게 가장 큰 정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보죠. 풀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서클 쉐이프를 이용을 해서 지름이 지름을 이제 난수로 한번 발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서클 쉐이프는 첫 번째 인수로 지름을 주게 돼 있죠. 밖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20부터 50까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R을 주면은 임의의 반지름 20부터 50 사이에 임의의 반지름을 갖는 원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네, 여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xy도 랜드 함수를 써가지고 y는 됐고요. x만 랜드 함수를 써가지고 0부터 1080까지 이렇게 하고 set xy 이 함수를 써가지고 x는 방금 발생한 난수, 그 다음에 y축 값은 뭐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죠. 지금 x는 이 위에 아무 값이나 생기고요. 그 다음 y는 100으로 좀 고정이 됐습니다. 이걸 한번 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20개만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예, 푸 함수를 20번 이렇게 반복해서 실행을 하라는 거죠. 그럼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개의 서클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을 범위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10부터 30까지로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보죠. 그 투명도를 예를 들어서 투명도를 0.2부터 1까지 0.1 간격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2,10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난수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2부터 10까지의 난수가 발생을 하죠. 예, 그거를 1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0.2, 0.3, 0.4 이렇게 가가지고 0.9, 1.0 이 값들 중에서 임의의 값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set알파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투명도도 각각의 원이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 위에 생긴 원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할 거예요. y 값을 예를 들어서 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s의 set dy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로 줘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죠. 아랫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원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속도도 이왕이면은 그 랜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주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랜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부터 5까지 10까지를 해볼까요? 네. 임의의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각각의 원이 1부터 10까지의 다른 속도로 지금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 지금 원을 보면은 화면 밖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있죠. 이게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은 이 서클 객체가 사라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시뮬레이터를 선택을 하고 ESC 키를 누르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ESC 키를 누르면은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객체가 이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처음에 지금 20개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객체 원이 지금 20개가 지금 이미 생성된 상태라고 여기서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이 화면 밖으로 사라지죠. 화면 밖으로 사라져서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서클 객체가 메모리에서도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에서 삭제를 시켜 주려면은 프로그램으로 그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y 값이 이 원의 y 값이 이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 여기 끝에 있는 y 값이 1920이죠. 1920인데 y 좌표의 값이 1920보다 커진다. 그러면은 이제 삭제를 해라.
삭제를 하는 메소드는 리무브 메소드가 있거든요. 리무브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그 즉시로 객체가 삭제가 됩니다. 혹은 좀 더 그걸 간편하게 해주려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이 객체를 보면요. 지금 밑에 메소드들을 쭉 보면은 리무브 관련 함수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냥 리무브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객체가 그 즉시로 삭제가 돼요. 그다음에 remove after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지정된 시간 이후에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remove if ou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객체가 화면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삭제를 시켜줘요. 이런 메소드들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노우 객체를 remove after 1초 후에 그냥 삭제를 시키겠다. 그러면 remove after 메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주어지는 시간은 밀리세컨드입니다. 1000밀리세컨드는 1초죠. 그러니까 1초 후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1초 후에 딱 사라지죠. 예, 2초 후에 사라지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 remove after에다가 2000을 주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초 후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쭉 내려오다가 5초 후에 전체 서클이 사라지고 여기가 지금 디스플레이 객체가 이제 0이다. 다 삭제가 되고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객체는 한번 생성이 되면 사용자가 리무브 관련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화면 밖으로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아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메모리가 언젠가는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객체가 한번 생성이 되고 나서 쓸모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화면 밖으로 사라져서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무브 메소드를 호출해서 반드시 삭제를 시켜줘야지 메모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방금 전에도 설명했었는데 remove if out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시켜 놓으면은 그 디스플레이 객체가 화면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면은 자동적으로 그거를 체크를 해서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객체가 몇 프레임마다 체크를 해요. 지금 이 객체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는지. 그래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이거를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시켜 보면 여기서 지금 ESC 키를 누르면요, 디스플레이 객체의 개수를 한번 잘 봐보세요.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은 메모리에서도 쉐이프 객체가 제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디스플레이 객체의 개수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는데 1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객체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은 요 메소드가 이미 실행이 돼 있기 때문에 화면 밖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여기 보면 이제 삭제가 돼서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객체는 0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죠. 자, 이제는 이제 포반 원문으로 저 푸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타이머 함수를 써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00ms, 그러니까 1초에 10번 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무한히 계속 반복을 해라. 그러면은 1초에 10개씩 이 서클이 생성이 되면서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죠. ESC 키를 눌러보면은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객체가 처음에는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적다가 화면에 보이는 서클의 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다가요, 이게 서클이 밑으로 내려가서 화면 밖으로 나가면 요 메서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생성되는 개수하고 사라지는 개수하고 얼추 비슷하게 돼서 디스플레이 객체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또는 더 많이 생성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그 시간 간격을 줄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20으로 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서클 객체가 생성이 될 겁니다. 또는 10으로 했다. 그러면 방금 그것의 2배만큼 더 많이 이 서클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ES 키 눌러서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생성되는 서클 객체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디스플레이 객체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해도 거의 800, 900개 가까운 서클 객체가 화면에 이렇게 생성이 돼서 표시가 되죠. 근데 더 이상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은 서클 객체가 자동적으로 이 메소드에 의해서 그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지금 봐보세요. 이거를 지우고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객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됩니다. 반드시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은 그 메모리에서 삭제가 될수록 호출을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지 돼요.